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지킴이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과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일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시는 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분인데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고 매일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을 드셨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 후에 포도 1송이, 저녁에는 수박 1조각씩 규칙적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26mg/dl로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중성지방 수치도 200mg/dl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방간도 있다고 나왔어요. 이분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나쁜 건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이럴까요? 과일도 매일 챙겨 먹었는데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매일 챙겨 먹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였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과일은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은 진짜 보약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드릴게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지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과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버섯도 자연식품이고 보거, 독도 자연성분이잖아요. 두 번째 오해는 과일의 당분은 설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게다가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교묘해요.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직접 대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과일 주스는 과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사과 하나를 먹을 때와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실 때 혈당 상승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은 포도 1송이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높아요. 이제 이런 오해들을 바탕으로 과일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고위험, 과일과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저위험 과일로 말이죠. 고위험 과일들은 당뇨나 비만, 지방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저위험 과일들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과일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설탕 6 내지 7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나나의 섬유질 함량입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해 섬유질이 적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생기는 허기짐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의 높은 칼륨 함량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포도.
포도는 포도당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될 만큼 당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23g의 당분이 들어있고 이 중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포도의 문제점은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먹으면 15 내지 20분 안에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는 설탕물을 마신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한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분들에게는 포도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산해지옵에 농축되어 있어서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한 송이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박.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많은 분들이 수박은 90%가 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중 대부분이 당분, 특히 과당입니다. 과당의 문제점은 포도당과는 다른 대사 경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어 지방산 합성을 촉진합니다. 즉,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또한 과당은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렙틴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호르몬인데 과당이 이 신호를 차단해서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져서 추가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당이 살찌는 당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열대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22g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66으로 높은 편입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파인애플은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리. 체리는 작고 예쁘지만 당분 함량이 만만치 않은 과일입니다. 체리 한 컵에는 약 19g의 당분이 들어있고 특히 단맛이 강한 품종일수록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체리의 문제점은 크기가 작아서 많이 먹기 쉽다는 것입니다. 체리 10 내지 15개 정도는 금방 먹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체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체리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건강한 과일 7가지. 이제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독특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2 내지 3g의 당분만 들어있어서 혈당 지수가 1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아보카도의 주요 성분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입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0 내지 1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지만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혈압 관리에 유익합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먹고 나서 오랫동안 배가 부른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약 15g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혈당 지수는 53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내는 성분인데 뇌혈관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블루베리의 항염 효과가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키위. 키위는 비타민 C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 하나에는 오렌지보다 2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실제 혈당 상승은 완만합니다. 특히 키위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소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에는 또한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서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키위를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경험담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키위가 혈압 강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8주간 매일 키위 3개를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몽. 자몽은 혈당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 반개에는 약 13g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습니다.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겐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자몽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몽은 또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포만감을 높이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간의 해독 효소를 억제해서 약물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딸기. 딸기는 당분 함량이 적으면서도 맛이 달콤한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딸기 한 컵에는 약 11g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딸기 8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1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딸기에는 또한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의 또 다른 장점은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라즈베리. 라즈베리는 섬유질 함량이 과일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과일입니다. 라즈베리 한 컵에는 약 8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필요량의 3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라즈베리는 당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32로 매우 낮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라즈베리에는 케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즈베리의 엘라그산 함량은 딸기보다도 높습니다.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레몬. 레몬은 당분 함량이 가장 적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레몬 하나에는 약 5g의 당분만 들어있고 신맛 때문에 많이 먹기도 어렵습니다. 레몬의 가장 큰 장점은
구연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 레몬물을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는 또한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레몬의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레몬을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내지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법칙. 이제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을까? 과일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섬유질이 위에서 계를 형성해서 이후에 먹는 음식의 당분과 지방 흡수를 늦춥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식후 바로와 밤 10시 이후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을 더욱 올리게 되고 늦은 시간에 먹으면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먹을까? 하루 권장량은 200 내지 300g,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이를 2 내지 3회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150 내지 200g 정도로 제한하시고 혈당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인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주스나 스무디는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 흡수가 빨라지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시고 냉동 과일은 영양소 손실이 적어서 괜찮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 바나나, 포도, 수박, 파인애플, 체리. 추천하는 과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딸기, 라즈베리, 레몬.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과일도 적당히, 나쁜 과일은 더욱 조심스럽게입니다. 지금부터 3일만 실험해보세요. 혈당을 올리는 과일들은 피하고 추천 과일들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선택하는 과일 한 조각,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